안녕하세요. 이 전 시간에는 그림 트리거가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그림 트리거가 내시 이퀄리브리엄이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A가 2인 경우, 2인 경우에 델타는 0.5가 되죠. 그래서 0.5보다는 델타가 이제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델타가 0.5보다 작게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균형점이 갑자기 붕괴된다. 그러니까 배신의 유혹이 작은 만큼 미래에 대한 가치도 작다고 얘기했었죠. A하고 델타하고 관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2분의 1, 0.5 정도는 돼야지 그림 트리거가 내시 균형점인데 이제 0.5보다 더 작게 되면은 그러면은 균형점이 붕괴되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 그 균형점이 갑자기 붕괴되게 되고 그리고 또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국가 간의 상대국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감소하니까 이제 협조 관계가 갑작스럽게 붕괴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림 트리거 외에 다른 전략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 트리거 외에 반복 게임을 살펴보면 이제 스테이지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unconditional strategy 무제한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전략과 상관없이 또는 할인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배신을 하는 경우. 나는 유아 독존, 나는 누구하고도 협조하지 않는다. 믿을 건 아무도 없다. 이제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제 이런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러면 이제 불신의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뭐 스테이지 게임, 플레이어 1이 스테이지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2도 스테이지 게임 이 전략을 구사하게 되면 스테이지 0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둘 다 디펙트 하게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미래 단계에서는 D 두 번째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전개되니까 이전에 보여줬던 그 매트릭스의 부담값의 구조에 의하면 이게 만약에 D로부터 얻는 부담값이 0이라고 하면 계속 0이 되니까 서로로부터 얻을 것은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서로를 믿지 못하는 누구하고도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고 그래서 이런 반복 게임에 대한 보상값의 현재 가치는 이제 0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림 트리거는 SGN이 스테이지 게임 내시 이퀄리브리엄보다 더 퍼레이도 수피리어하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두 선수 모두 이제 그림 트리거를 구사하게 되면 플레이어 1이 그림 트리거, 플레이어 2도 그림 트리거를 구사하게 되면 현재 단계에서는 둘 다 C, 그 다음에 첫 번째 미래에서는 C, 두 번째 미래에서도 C 이런 식으로 서로 협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C로부터 얻는 부담값은 1이 되니까 1,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호 협조했을 때 그림 트리거로부터 얻는 부담값의 현재 가치는 1-델타분의 1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델타가 0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 값은 1이 되고 델타가 1일 경우에는 이 값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림 트리거는 SGN이보다 퍼레이터 수피리어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더 나아지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두 플레이어 모두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두 플레이어가 최소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을 때도 1-1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1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최대치일 경우에는 무한대의 그런 보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그림 트리거의 보상값의 현재 가치가 두 사람 모두 다 스테이지 게임을 구사했을 때 현재 가치보다 더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은 상태, 어떤 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둘 다 더 나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림 트리거를 구사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림 트리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냉혹한 그런 그림 트리거를 구사하지 않고 그 밖에 이제 다른 여러 종류의 그런 조건부 전략을 구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은 협조하고 한 번은 배신하고, 그러니까 협조와 배신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얼트레이션 전략도 구사할 수가 있겠고, 또 상대의 전략을 따라하면서 이제 세 번째마다 배신하는 경우 스니커 전략.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는 가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친구끼리 이제 만나면서 관계를 유지할 때 이제 상대편이 이제 돈을 내면 이제 그 다음에 나와 돈을 내고, 내가 돈을 냈으면 또 상대편이 다음에 이제 식사비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협조하다가 또한 한 세 번쯤 되면은 이제 그때 갑자기 뭐 지갑을 놓고 왔다 그러면서 한 번 정도 싹 배신하면서 빠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전략을 구사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또 회비를 낼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회비를 내서 식사비를 같이 내다가 한 번 정도는 뭐 갑자기 지갑을 놓고 왔다 이러면서 회비를 안 내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배신하면 애인 게임 동안은 나도 배신한다. 그림 트리거보다는 조금 더 약한 어, 어, 복수죠. 그림 트리거는 상대가 배신하면 영원히 배신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몇 번 정도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복수로 나도 이제 몇 번 정도는 n 번 정도는 이제 배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 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사하는 거죠. 상대가 몇 번, n 번 배신 활동하는 참죠. 그러다가 이제 세 번 이상 뭐 예를 들어 배신하면 이제 나도 이제 배신하는 경우. 나도 몇 번까지는 이제 주로 봐주는데 그 이상 배신이 반복되면 나도 이제 그다음부터, 여기서 배신한다는 얘기는 이제 협조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 되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런 전략을 많이 구사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어, 나는 이제 사람이 기본적으로 성품이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상대편을 도와주고 그러다가 몇 번 배신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번 더 여러 번 상처를 받을 때까지는 상대에게 협조하다가 이제 그게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어, 참는 횟수가 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횟수가 줄어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팁포텟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팁포텟은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죠.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하고, 상대가 협조하면 나도 협조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가장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팁포텟이죠. 물론 뭐 가족 간에 아니면 친한 친구 간에 팁포텟을 구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처음 만나서 이제 게임을 반복할 때는 이 팁포텟을 구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반복 게임을 디자인하라고 학생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뭐 이런 전략도 구사하는 학생이 있고 이런 전략 구사하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동전을 던져서 랜덤으로 앞면이 나오면 배신, 뒷면이 나오면 협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각자가 이제 알아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상대편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이제 자기의 전략을 구사해서 대응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가장 종합적으로 많은 보상값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티포텟 전략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티포텟이 모든 전략을 상대로 다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닌데 어떤 게임에서는 더 승리하고 어떤 게임에서는 이제 패배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금을 가져다 주는 그 전략이 티포텟이라는 게 실험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들도 티포텟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제 가장 나에게 손실을 줄이고 보상을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게임이구나. 이제 그걸 인식하게 되니까 티포텟을 이제 구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티포텟 게임 먼저 이제 가장 간단한 보상값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보상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티포텟 게임의 어, 보상값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먼저 두 선수 모두 티포텟을 이제 사용했을 때 각 단계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 살펴보면 티포텟 게임은 이제 처음에는 일단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상대가 이전 단계에서 무엇을 구사했는가를 관찰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티포텟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선수 1은 두 번째 선수가 이전 단계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고, 그래서 선수 2가 이전 단계에서 협조를 했기 때문에 선수 1은 그걸 그대로 복사해서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선수 2도 마찬가지로 선수 1이 이전 단계에서 협조했으니까 나도 그대로 따라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선수 모두 티포텟을 구사하는 경우 모든 단계에서 서로 협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협조가 도출되게 되는 거죠. 그림 트리거하고 똑같은 결과죠. 그래서 티포텟을 구사할 경우 얻는 보상값은 그림 트리거와 마찬가지로 각 단계에서 1111 이렇게 되지만 할인을 해서 첫 번째 현재에서는 11, 그 다음에 첫 번째 미래 단계에서는 델타, 그 다음에 델타 최고 이런 식으로 보상을 얻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티포텟을 구사하다가 다른 전략으로 이제 이탈할 동기가 있는지 먼저 디비에이션 전략 이전에 살펴봤던 무조건 배신하는 게 티포텟을 구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지 이제 그걸 살펴보면 선수 1이 티포텟을 구사할 때 선수 2가 디비에이션을 구사하게 되면 각 단계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면 선수 2는 이제 무조건 디비에이션이죠. 디비에이션을 구사하게 되고 선수 1은 이전 단계에서 상대를 따라하는 전략을 구사하니까 물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항상 협조하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선수 2의 이전 단계의 디펙션을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림 트리거를 구사했을 때하고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죠. 그래서 보상값을 살펴보면 선수 1의 경우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을 얻냐면 나는 협조했는데 상대가 배신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보상값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 2는 상대가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신하니까 현재 배신으로부터 얻는 그 보상값 그게 바로 A가 되겠죠. 그리고 1번부터 쭉 미래에는 둘 다 배신하게 되니까 서로에게 아무런 보상이 유발되지 않고 따라서
모두 0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만 비교하면 되겠죠. 둘만.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이제 결과가 초래되고, 그래서 팁포텟이 넷이 균형점이 되는 조건을 찾기 위해 선수 2가 팁포텟을 구사했을 때 얻는 보상값과 디비에이션으로 이탈했을 때 얻는 보상값을 이제 비교하면 되겠죠. 선수 2가 팁포텟을 구사하는 선수 1을 상대로 선수 2도 팁포텟을 사용했을 때는 이처럼 이와 같은 보상값을 얻게 되고, 하지만 선수 2가 디비에이션을 이탈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부담값을 얻게 되니까 이 둘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팁포텟을 구사했을 때 얻는 보상값은 이제 이와 같은 값이 되고 1만 델타분의 1이 되고, 디비에이션을 구사했을 경우에 A가 되니까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림 트리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조건이 이제 충족되었을 때 팁포텟이 넷이 이퀄리브이 되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이제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선수 2가 T4tet에서 이탈하여 첫 번째만 배신하고 다음부터는 협조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경우, 그러니까 디비에이션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하는 거지만 디비에이션 1 전략은 처음 한 번만 배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협조로 복귀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디비에이션 1은. 그래서 선수 1이 이제 T4tet을 이제 구사하는 경우 선수 1은 처음에는 항상 협조를 한다고 했죠. 선수 2는 처음에 이제 배신을 하고 그 다음에 협조로 이제 복귀하는 경우죠. 이게 이제 디비에이션 1 전략인데, 이런 사람을 상대로 선수 1이 T4tet을 구사할 경우 처음에는 일단은 협조,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상대의 이 디펙션을 따라서 하니까 D를 구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 단계에서는 또 이전 단계를 따라서 하니까 C를 구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그렇다면 선수 2가 T4tet을 구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디비에이션으로 이탈하는 게 나은지 이제 비교하면, 선수 2의 보상값들을 이제 비교하면 T4tet을 구사했을 때는 11111 이렇게 얻었었죠. 디비에이션 1을 구사하면 이제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니까 D로부터 얻는 보상값은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 2가 C를 구사했을 때 선수 1은 D를 구사하니까 이 경우에 얻는 보상값은, 나는 협조했는데 나는 C인데 상대가 배신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값이 바로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CCCC니까 이제 똑같이 11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수 2의 입장에서 팁포텟을 구사할 때하고 디비에이션 1을 구사했을 때 어떤 게 더 나은 보상값을 이제 가져다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보상값과 이 보상값을 비교하면 되는데, 두 번째 단계부터는 둘 다 111이니까 이거는 똑같은 보상값이니까 굳이 여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고, 요 보상값하고 요 보상값만 비교하면 되겠죠. 요 보상값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1을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이지만 한번 할인을 해야 되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델타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델타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1을 넣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2를 할인해서 델타를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수 2가 디비에이션 1을 구사했을 때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A를 넣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이너스 B인데 이걸 할인을 해야 되니까 델타를 곱해서 1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쭉 풀면 이와 같은 조건 2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이제 새로 다른 전략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디비에이션 2 전략은 이제 2번까지 배신하고 협조로 복귀하는 전략이에요. 이제 선수 1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티포텟을 구사하고 있을 때 그러면 선수 2가 DD, CCCC 이렇게 구사하니까 선수 1은 이제 처음에는 C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그래서 C, D, D, C, C, C 이렇게 되는 거죠. 선수 1은 그래서 선수 2의 이제 보상값을 보면 선수 2가 티포텟을 구사했을 때 선수 1이 티포텟을 구사했을 때 그를 상대로 선수 2도 티포텟을 구사하면 이제 1111 이렇게 얻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 전에 디비전 1을 구사했을 때는 A-B 1111 이렇게 보상을 얻게 되고 이제 디비전 2를 구사하게 되면 처음에는 상대가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배신을 하니까 A를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둘 다 배신을 하게 되니까 0을 얻게 되고 세 번째는 상대가 배신했는데 나는 협조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됐죠. 마이너스 B.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게 되니까 여기는 뭐 비교할 필요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 단계에서의 보상값들만 비교하면 되겠죠. 먼저 이 둘을 비교하면 디비에이션 1을 구사했을 때 얻는 보상값과 2를 구사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값을 이제 비교하면 선수 2는 디비에이션 1으로부터 얻게 되는 보상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A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 더하기 델타 제곱인데 근데 우리 이 둘을 비교할 때 가만히 보니까 맨 첫 번째 단계에서도 디비에이션 1에서 얻는 보상값이 A, 디비에이션 2에서 얻는 보상값이 또 A니까 굳이 이것도 비교할 필요는 없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둘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수 2는 디비에이션 1을 구사했을 때 마이너스 B 물론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이고 여기는 이제 델타 제곱이지만 디비에이션 2를 구사했을 때도 여기다 델타하고 델타 제곱을 구하니까 굳이 여기다가 첫 번째 이 단계에서 델타를 우리가 곱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생각해서 델타를 곱하지 않고 마이너스 b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디스카운트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비전 2를 구사했을 때는 어떤 보상값을 얻나? 0, 이 0이죠.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 그러니까 0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니까 마이너스 b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b 델타가 여기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 즉 이 부분이 마이너스 b 델타 이것보다 더 클 때 디비에이션 1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쭉 풀면 이와 같은 부등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본 조건이죠. 디비에이션 1으로부터 얻는 보상값에 대한 현재 가치가 디비에이션 2로부터 얻는 보상값 현재 가치보다 클 조건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부등식을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마이너스 b는 뭐냐면 내가 협조했는데 상대가 배신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보상값이죠. 근데 언제 이와 같은 보상을 얻냐면 배신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배신한 다음에 다시 협조를 했을 때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해요?
내가 협조를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T포텟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구사했던 이전 단계에서 전략, 즉 배신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죠. 나는 협조를 복귀했는데 상대는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는 T포텟을 구사하니까. 그러니까 즉, 이 마이너스 B는 일단 내가 협조로 복귀했을 때 마이너스 B를 내 보상값을 얻게 되는데, 즉 달리 얘기하면 나는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배신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값,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벌값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전 단계에서 배신을 해놓고 다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내가 협조를 할 경우 상대는 내가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니까 이전에 내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치러야 되는 그런 처벌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내가 이전에 배신을 해놓고 협조로 복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호 협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만 내가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협조가 복원됐을 때 그 다음 단계부터는 어, 이와 같은 보상을 얻게 되니까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배신 후 다시 협조로 복귀했을 때 얻을 보상값의 현재 가치다.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가 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의 항과 뒤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의 항은 일단은 대가를 치르고 이제 다시 협조가 복원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부터는 1 마이너스 델타분의 2를 얻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여기 미래에 벌어질 그 단계니까 이만큼 델타를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조건은 배신 후 다시 협조를 복귀했을 때 앞으로 얻게 될 보상값, 그러니까 요거죠. 요것이 0보다 크다 라고 기대했을 때, 즉 관계를 복원했을 때 0보다 큰 보상값을 얻는다고 기대했을 때는 디비에이션 1이 디비에이션 2보다 더 큰 보상값을 제공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녀 관계에 있어서 어, 뭐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상대를 이제 배신하고 잠깐 다른 사람을 만났다가 다시 원래 만나던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뭐 그게 엄청나게 큰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약속을 받거나 네가 배신했으니까 앞으로는 어, 뭐 문자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다 나한테 이제 보여줘라. 그런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라. 아니면 뭐 그밖에 다른 약속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치러야 되는 그런 비용, 대가 한번 상대를 배신함으로써 내가 치러야 되는 그 대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지만 또 원래 관계를 복원해서 그 사람하고 지속적으로 사귀니까 그 사람 지속적인 그런 협조 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또 이 보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합쳐서 그러니까 한번 대가를 치르고 다시 관계를 복원해서 행복하게 지냈을 때 얻게 되는 이 보상이 0보다는 클 경우에 그러니까 아예 헤어지는 것보다 다시 관계를 복원했을 때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얻게 되는 그런 협조적인 관계에서 얻게 되는 그런 보상이 아예 헤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때, 0보다 클 때, 그럴 때는 디비에이션 2보다 디비에이션 1이 더 낫다는 거죠. 즉 달리 얘기하면 관계를 복원했을 때 플러스가 될 경우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될 경우는 굳이 두 번 배신하고 복원하는 것보다 한 번만 배신하고 복원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관계를 복원하는 게. 즉 관계를 복원했을 때 얻는 보상값이 0보다 크다고 믿으면 한 번 배신하고 복귀하는 것이
굳이 2번 또는 3번, 4번, 여러 번 배신하고 복귀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배신의 유혹이 있을 때 가만히 생각했을 때 그 배신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상대를 배신하고 하지만 또 상대하고 지속적으로 만났을 때 얻게 되는 그런 보상값이 크다고 생각하면 굳이 다시 관계를 복원했을 때 그 대가를 치르고 관계 복원으로부터 얻는 그런 협조로부터 얻는 어, 그 보상이 0보다 크다고 생각할 경우에 대가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이 0보다 크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굳이 3번, 4번, 여러 번 배신하지 말고 한 번만 배신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한번 대가를 치르고 다시 관계를 복원했을 때 얻게 되는 보상값이 차라리 헤어진 헤어지고 관계를 복원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을 얻지 못하는 경우, 즉 0인 경우보다도 작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이거나 아니면은 관계를 복원했을 때 협조로부터 얻는 보상이 별로 크지 않은 경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가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고 이제 반대의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b가 굉장히 그러니까 b값이 굉장히 크거나 달리 얘기하면 한번 관계를 다시 복원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엄청나게 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상대편이 이제 앞으로 나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리고 뭐 핸드폰도 항상 공개하고 모든 너의 그런 비밀이 없도록 내가 너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행동해라.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이제 조건을 들어주려면 굉장히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뭐 매번 만날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 혼난다거나 뭐 그러면은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관계를 복원해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서로 협조로부터 얻는 이제 그런 보상이 별로 크지도 않을 경우 그런 경우는 협조로 복귀했을 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2번 배신하고 복귀하는 것보다 차라리 3번 배신하고 복귀하는 게 낫고 3번보다 4번이 낫고 등등이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히 배신하는 것, 즉 다시 관계 복원을 하지 않고 아예 그냥 헤어지는 게 낫다는 얘기죠. 따라서 선수 2가 티포테스로부터 이탈할 경우 한 번 이탈하고 복귀하는 경우, 즉 이 부등식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 경우, 그리고 이 부등식을 충족시키는 경우, 즉 이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하는 경우, 이 둘만 비교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디비에이션 2, 디비에이션 3, 디비에이션 4, 이 중간은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부등식을 충족시키거나 요 부등식을 충족시키는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비에이션 1하고 디비에이션의 경우만 생각하면 되지 이 사이에 디비에이션 2, 디비에이션 3 등등등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티포텟이 넷이 이퀄리버림이 되는 조건은 티포텟으로부터 얻는 보상값이 디비에이션 이것보다 더 커야 되고 그리고 디비에이션 1보다도 디비에이션 1이 가져다주는 보상값보다도 더 커야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하고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나중에 고쳐야겠네요. 그러니까 영원히 배신하는 경우보다 더 큰 보상값을 주는 경우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 경우예요. 그래서 디비에이션 의 보상값의 현재 가치가 티포텟 보상값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큰 경우는 이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강의 노트 조건 1, 조건 1이 디비에이션이 T4탭보다 큰 부담값을 주지 못하는 경우 조건 1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조건은 디비에이션 1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한 번 이탈하고 배신하는 경우보다 더 큰 부담값을 주는 경우 T4탭이 더 큰 부담값을 주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이거하고 여러분 바꾸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조건 2에 해당되죠. 앞에서 살펴본 조건 2가 여기 바로 이제 이 조건이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니까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델타가 a분의 a-1 이거 그 다음에 1 플러스 b분의 a-1 이 둘 중에 큰 값, 이 둘 중에 큰 값, 그러니까 이걸 둘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니까 이 둘 중에 큰 값보다도 델타가 더 커야겠죠. 더 이렇게 이 부등식이 충족되면 mutual TFT 그러니까 둘 모두 다 T4텟을 사용하는 게 넷이 이퀄리브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